자, 16차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주제는 경력닷이라고 하는 이 개념하고 유형을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볼 건데, 이제 경력 관련 내용의 이제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과 닷, 경력의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면, 경력이란 한 사람의 생애를 걸쳐 이를 따라가는 항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사회 나가는데, 사회 나가셔서 이제 직종들을 선택해요. 입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점점 그 부서도 옮기고, 그다음에 이직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쌓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경력이라고 하는 게 쌓이게, 이제 그 경력이 쭉 쌓여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생활 한 30년 하면 많이 그러니까 이제 직장생활 한 30년 하면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경력을 쌓게 되는 것이다. 경력 의미는 이렇고, 에드가 샤인이 이제 정리한 내용인데, 이제 경력닷이라는 것은 직업을 통한 인생 여정과 경력 관련 선택에서 포기하지 않는 무게 중심을 가지는 개인의 특성을 얘기한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이제 해보면,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 아닌 시도를 많이 하게 돼요. 거기에는 이제 자의도 있고 타의도 있지만,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무게중심이라는 게 없게 돼요. 이 일도 해볼까 저 일도 해볼까, 마음이 급해서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무게중심이 없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뭔가 그 일관성, 그 다음에 또 전문성이 조금 결여될 수 있을 그런 확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력닷의 특징을 보게 되면, 우선순위가 되는 역할, 일의 중요도, 동기, 가치 등에 의한 자신이 누군지에 관한 자아 개념 형성이 되는 게 이제 특징이고, 이 경력닷을 이용하게 되면 이점은 직무와 개인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하다. 그 다음에 단점은 경력닷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불만으로 이어진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결국 경력닷이라고 하는 이것을 잘 셋업을 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의사결정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나아갈 길을 정할 때 이 우선순위 세팅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선순위. 그렇죠? 이 우선순위가 잘 세팅이 안 되면 갈팡질팡합니다. 갈팡질팡. 아셨죠? 그래서 경력의 특징을 보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특징과 의미를 보게 되면, 욕구 이론이 모티브인 개념이다 라는 거죠. 동기부여 가치의 비중이 있고, 실질적 직무 관련 경험을 통한 형성 및 인식이 있다는 거고, 가치의 상호작용으로 형성이 되고, 안정성과 변화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경력다체 유형을 보게 되면 경력다체에 따라 승진, 보상, 이동의 선호도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조직에 대한 만족, 충성도, 몰입이 달라진다라는 거. 기술적, 기능적 역량, 그 다음에 일반 관리자의 역량, 자율과 독립 부분, 안정과 안전, 기업 가치적 창의성, 봉사헌신, 순수한 도전, 라이프 스타일. 자, 일단 조직에서는 승진과 보상과 이동의 선호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고 강한 그 심지가 있어야 이것을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조직에 대한 만족도도 늘고 충성도와 몰입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씩 보게 되면 기술 적용 기회와 직무상 만족과 인정을 중시한다. 이 부분. 자신의 경력에서 기술을 적용할 기회를 중요시하고 그 직무상 만족을 그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직무상 만족을 느끼고 관리적 영역의 직무나 직업은 회피한다. 만족할 정도의 기술 획득이 없는 한 관리직으로서의 승진 거부 또는 조직 이탈도 한다는 거죠. 이 경력에 다시 강하게 있으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족과 기술 획득이 없으면 그 조직을 거부하고 승진도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목표가 좀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죠? 기술적, 기능적 역량을 가진 구성원은 관리직으로의 승진 갈등을 경험을 하게 된다. 기능적인 능력에는 필요하지만 별로고 그렇다고 회사가 싫은 건 아니고 이런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 요게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기술적, 기능적 역량을 가진 구성원은 뭐냐면 약간 요 그룹과 그 다음에 관리직 있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관리직의 승진. 관리직은 이 현장에서 사람들을 관리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업무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술적, 기능적인 일을 관리직은 거의 안 하는 케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종국의 조직에서 계속 있으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관리직으로 가요. 관리직. 뭔가를 관리하고, 그러니까 관리직은 이 기술적, 기능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들 다 관리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죠? 그래서 난 여기서 더 기술적, 기능적으로 더 오래 있으면 이걸 더 전문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관리직을 가는 걸 이 일을 못하니까 여태까지 한 게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꺼리죠. 일반 관리자의 역량 부분은 관리직에서의 승진과 높은 수준의 책임감의 직무를 원한다. 그렇죠. 기술적, 기능적 직무는 보다 높은 지위의 관리자가 되기 위한 중간 단계에 필요한 과정으로만 인식한다. 한 가지 이상 분야의 기능적 능력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부분적 능력 또는 기술에 대한 큰 관심은 없다. 라는 부분. 이게 일반 관리자의 이제 파트고, 관리적 경력 하위 영역 부분에서 보면
문제 분석 능력, 인간관계 능력, 감정적 자기 통제 능력, 이 세 가지 능력으로 우리가 이 관리적 경력 닻을 우리가 분류할 수 있고, 자, 하나 좀 보게 되면 문제 분석 능력을 보게 되면 불확실성과 불완전한 정보에서 문제 규정 및 분석, 해결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관리자의 영역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불확실에서 거기서 문제를 찾고 분석하고 해결하는, 이게 이제 관리자예요. 그렇죠? 중간 관리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뭐 임원이 되고 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죠. 근데 거기서는 이 문제 분석 능력이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중요합니다. 참 이렇게 그 텍스트로 표현하는 게 참 끝이 없는데 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느껴보고 학습하고 경험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관리적 관점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능력을 무시할 수가 없죠. 조직 목표의 효율적 성취를 위해 조직 내의 모든 이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감독 및 통제하는 능력을 얘기한다. 그렇죠? 관리자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조직 목표가 뭐고 그거를 성취하는 게 이 사람의 주 목적이에요. 그러려면 혼자 다 할 수 없죠. 이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기능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감독하고 통제하고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해야 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 분석을 하고 인간관계 능력을 구사해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 인간관계에 있는 이 조직원들에게 감정적 자기 통제 능력을 하죠. 이제 다시 말하면 직무 수행 관련 문제로 좌절감과 상실감을 느끼지 않고 죄책감, 수치심을 통제하는 능력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관리적 경력 닻의 구성 능력 중 가장 모호하지만 성공한 사람의 경력 닻을 규정하는 데 중요하다. 의사결정 관련된 정신적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미루거나 불안감과 죄책감을 회피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 관리자가 되게 되면 육체적으로는 이제 편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감정적 부분, 뭔가 책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성공시켜야 되고, 다 나만 기다리고 내 말에 따르는 이런 부분이 결국 엄청난 극도의 스트레스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주는 부작용은 이런 거죠. 불안감과 죄책감을 이제 주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분석, 인간관계, 감정적 자기 통제, 이런 것 세 가지의 능력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여서 일반 관리자의 역량이 올라간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정 일반 관리자 역량이 우월하다면 문제 분석 능력이 갖춰졌다면 여러 부분에서 구성원의 역할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 분석 능력과 인공의 능력을 갖췄다면 보다 높은 관리 계층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최고 경영층의 성공적 직무 수행을 위해 문제 분석, 인간관계, 감정적 자기 통제 능력은 다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 자율과 독립적이라고 하는 이 경력다체 유형을 우리가 보게 되면 강제적인 조직 생활과 비합리적이고 독립성을 허용하는 경력을 원한다. 전혀 조직 생활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가장 기본적인 경력 선택 기준은 자율과 독립적인 성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전과 안전의 이제 유형을 보게 되면 장기적인 고용 관계와 좋은 복지 제도 선호와 안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조직에서 정하는 자신의 경력 계획과 경로를 잘 수용한다. 개인적 자유의 상실을 합리화하기 위해 조직 차원에서 결정된 경력 경로 및 경력 개발 활동에 대한 동의가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소속감과 가족 및 지역 공동체의 안정성을 우리가 샤이는 이렇게 얘기해요. 열정, 결핍, 조직에 대한 비헌신적 태도로 결합하여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가적 창의성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일하는 방식, 스케줄 관리, 생활 방식 등 모든 측면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큰 기준이다라는 거죠. 기업가적 창의성은 어떤 것을 이룩하고 획득하는 것이 주 관심사고, 그 다음에 자율과 독립적 부분에서는 스스로 하는 것이 주 관심사라는 거죠. 기업가적 창의성을 좀 자세히 보면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 관리적 경력과 생활 안정을 위해 부의 축적도 중요시한다. 관리적 경력과 부의 축적을 본질적인 모티브는 아닌데 새로운 것의 창출에 관심을 가지며 결과물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하다. 직접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희망한다는 거죠. 직무의 세밀한 정형화와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단계에서는 역기능을 수행을 한다.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경우, 계속 경영을 하다가 조직에서 축출되는 경우, 기업가적 창의성 경력다체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 기업가적 창의성 경력다체를 충족하는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경우, 그렇죠? 아마 봉사와 헌신, 중심적 가치의 실현에 조직을 희망을 한다. 직무의 수행을 통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실현에 관심을 갖고 주로 서비스 업종, 의사, 교사, 목사, 사회사업가 등의
분야에서 볼 수 있다. 자아 이미지는 남을 돕는 생활과 다른 사람과의 협력, 인간의 실천 등으로 이루어진다. 순수한 도전적 부분에서는 경쟁, 성취 과정에서의 장애를 극복하려는 순수한 도전을 가진다. 어려운 목표의 달성, 문제 해결, 경쟁에서의 승리 등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항상 거친 승부욕과 도전의식을 추구한다. 주로 세일즈맨, 프로 운동선수, 직업 운인 등의 분야에서 볼 수 있다. 라이프 스타일 부분에서는 초기 경력 단계에서 가족, 조직, 자신이 필요와 목적 중 선택 안 하려고 한다는 것. 어떤 방식으로든 조화시킴으로써 전체적인 생활 방식으로 통합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한다. 경력 관련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이 부분을 좀 다시 자세히 보면 결혼한 여성이 직업을 가지는 경우 경력과 가정을 고려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 지역과 업무 시간, 자녀의 교육 문제, 비화폐적 보상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작업과 봉급, 승진 시스템 등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선호 경향이 다르다. 경력 닻은 개인 가치 욕구와 특정 직무의 성격을 적절히 결합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경력 닻은 직무 관련 경험이므로 시간에 따라 수정 및 변경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좀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이 사회생활을 해보면서, 그리고 뭔가 조직생활을 해보면서 이 경력 닻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봤던 8가지 기술적, 기능적 역량, 일반 관리자의 역량, 자율과 독립의 관점, 안전과 안정의 관점, 기업가의 창의성, 봉사, 헌신, 순수한 도전, 라이프 스타일, 이거보다 더 많겠지만 8가지만 놓고 봐도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경력 닻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있다 라는 걸 일단 인지하고 계시고 키워드로 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여러분들의 관점으로 이제 이걸 찾아가고 개발하고 정리하는 걸 평생 한다면,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쭉 여러분들이 경력에 정해 나온 한 사람의 생애를 걸쳐 이를 따라가는 항로 쭉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워놓고 그 기준을 쭉 따라갈 수 있어요.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은 성장을 하고 여러분들이 목표한 거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이 좀 먼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좀 어렵고 이해가 많이 안 되고 잘 와닿지 않는 관점의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관련 내용을 잘 찾아보고, 그 다음에 경력 닻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가슴에서 지우지 말고 나중에 꼭 찾아서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2교시 때 또 다른 구체적인 내용을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